QLD와 TQQQ로 큰 부자가 되는 길은 돈을 잡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수행에 더 가깝습니다.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누구나 천재가 된 것 같고 조정이 오면 누구나 바보가 된 것 같아집니다. 이 두 감정의 파도 위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만 결국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QLD, TQQQ는 계좌를 키우기 전에 사람을 먼저 바꿉니다. 처음엔 다들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이번 사이클만 잘 타면 인생이 바뀐다. 레버리지는 빠르다. 나는 남들보다 더 강하다. 그런데 시장은 꼭 그 자만심이 가장 단단해졌을 때 가장 교육적으로 때립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며칠, 몇 주, 때로는 몇 달, 계좌는 계속 흔들립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레버리지의 적은 하락이 아니라 내 안의 충동이라는 걸요. QLD, TQQQ로 돈을 번 뒤 삶을 뒤돌아보면 수행이 완료된 삶일 것이다. 이 말이 멋있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니라 나를 먼저 이겼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아니라 내 마음이 패배의 원인이었음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길들이는 데 시간을 쓰셨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QLD, TQQQ를 보면서 가격만 봅니다. 빨간색, 파란색, 등락률, 뉴스, 공포, 탐욕. 그런데 큰 부자가 되는 사람은 가격 뒤에 구조를 봅니다. 구조를 본다는 건 흔들리는 날에도 내가 해야 할 행동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기분이 나쁘니까 매도한다. 오늘 뉴스가 무섭니까 손절한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분이 흔들리면 규칙을 더 꽉 잡습니다. 수행이란 결국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사는 습관이니까요. 여기서 대부분 무너지는 지점이 나옵니다. 레버리지는 수익도 증폭하지만 감정도 증폭합니다. 작은 흔들림이 크게 느껴지고 작은 이익이 과한 자신감으로 바뀌고 작은 손실이 공포로 번집니다. 그래서 계좌는 시장에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내 손에서 망가집니다. 급등 다음날 더 사고 싶어서 계획을 깨고 급락날 두려워서 규칙을 버리고 횡보가 길어지면 지루해서 딴 종목을 쫓습니다. 이게 레버리지의 가장 잔인한 함정입니다. 실력보다 인내를 먼저 요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하느냐? 수익률을 목표로 두지 마시고 수행의 완성도를 목표로 두셔야 합니다. 수행의 완성도란 시장에 어떤 표정을 지어도 내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건 정보가 아니라 의식적인 루틴입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QLD와 TQQQ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들지 마셔야 합니다. 도구로 두셔야 합니다. 도구는 내가 쥐는 것이고 주인은 나를 끌고 다닙니다. 매일 시세를 보며 감정이 흔들린다면 이미 주인이 바뀐 겁니다. 레버리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세 확인 시간을 정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딱 2번 혹은 1번. 그 외에는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이게 수행의 첫 단계입니다. 보고 싶은 욕망을 참는 훈련입니다. 둘째, 매수 규칙을 숫자가 아니라 조건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가격 몇 달러 같은 숫자만 정하면 그 숫자가 깨질 때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조건으로 정하면 시장의 변동을 내 규칙 안에 가둡니다. 예를 들어 추세가 꺾였는지, 과열이 풀렸는지, 변동성이 과한지 이런 조건들입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사고 아니면 기다립니다. 기다림이야말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돈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갑니다. 셋째, 분할 매수는 단순 기술이 아니라 심리 방어벽입니다. 한 번에 다 넣는 순간 내 마음은 가격의 노예가 됩니다. 오르면 도취되고 내리면 공포가 됩니다. 분할은 마음을 나눕니다. 마음이 나뉘면 버틸 수 있습니다. 버티면 확률이 올라갑니다. QLD, TQQQ는 특히 분할이 수행의 형태가 됩니다. 매번 같은 원칙으로, 같은 크기로, 같은 기준으로 들어가는 반복. 이 반복이 사람을 바꿉니다. 넷째, 수익 실현 규칙을 반드시 갖고 계셔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올라갈 때 너무 달콤해서 더 달리게 만들고 그래서 내려올 때 더 아프게 만듭니다. 큰 부자는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욕심을 다룰 규칙이 있어서 큽니다. 일부 이익 실현, 리밸런싱 혹은 특정 구간에서 비중 축소.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상승장에서 내 손이 흥분하지 않도록 미리 묶어두는 겁니다. 수행은 좋은 날에 더 어렵습니다. 좋은 날에 무너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폭락 시나리오를 미리 써두셔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폭락이 올 수 있습니다. 아니라면 레버리지를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폭락이 오면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아, 이럴 수도 있구나.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폭락 전에 써두셔야 합니다. 내가 견딜 수 있는 하락폭은 어느 정도인지, 그때 나는 추가 매수를 할 것인지,
비중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가만히 있을 것인지 글로 적어두고 서명하듯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 순간 공포가 와도 규칙이 내 손을 잡아줍니다. 여기까지가 방법인데 사실 더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QLD TQQQ로 큰 부자가 되는 사람은 시장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이깁니다. 시장을 마치려 하지 않습니다. 시장에 남아있으려 합니다. 남아있기 위해 필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체력입니다. 그 체력은 통장 잔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안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점점 수행처럼 변합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목표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급등해도 평온하고 급락해도 계획대로 움직이고 주변이 떠들어도 조용히 내 루틴을 지킵니다. 이때부터 진짜 복리가 시작됩니다. 복리는 숫자의 복리가 아니라 태도의 복리입니다. 좋은 태도는 계좌에 쌓이고 나쁜 태도는 계좌에서 빠집니다. 레버리지는 그 속도를 빠르게 할 뿐입니다. 부자가 된 후 삶을 뒤돌아보면 수행이 완료된 삶일 것이다. 이 말은 그래서 현실입니다.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이미 많은 걸 내려놓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마음, 한 방을 꿈꾸는 마음, 조급함, 불안. 하나씩 내려놓고 나면 신기하게도 계좌가 커지는 것보다 먼저 삶이 가벼워집니다. 돈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돈 앞에서 무너지던 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수행의 완료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QLD와 TQQQ는 결국 어떤 역할로 쓰는 게 좋습니까? 둘 다 나스닥 계열의 방향성에 기대는 도구지만 체감은 다릅니다. QLD는 조금 더 숨을 쉬게 해주고 TQQQ는 조금 더 마음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QLD로 중심을 만들고 TQQQ로 공격을 하십니다. 어떤 분은 둘 중 하나로만 가며 본인의 성격에 맞게 단순하십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다만 정답의 조건은 하나입니다. 내가 잠을 잘 수 있는가? 내가 가족에게 예민해지지 않는가? 내가 일상에서 흔들리지 않는가? 이 조건을 깨뜨리는 순간 그 전략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남의 전략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언제 사야 합니까? 저점이 언제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점을 마치는 건 수행이 아닙니다. 그건 도박에 가깝습니다. 수행은 반복입니다. 내가 정한 조건에서 내가 정한 크기로 내가 정한 간격으로 그 반복으로 평균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레버리지는 특히 타점 하나로 승부 보려는 순간 무서워집니다. 반대로 타점을 여러 번으로 나누면 무서움이 작아집니다. 무서움이 작아지면 행동이 안정됩니다. 행동이 안정되면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폭락이 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칙이 없고 비중이 과하고 심리가 무너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중을 조절했고 시나리오를 준비했고 분할로 마음을 나눴고 무엇보다 생존을 목표로 둔 사람입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생존 위에 얻는 가속도입니다. 생존이 없으면 가속도는 낭떠러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왜 하필 수행이어야 합니까? 왜 그냥 돈 버는 기술로 접근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QLD TQQQ는 당신의 인성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조급한 사람은 조급하게 사고, 겁 많은 사람은 겁나게 팔고, 욕심 많은 사람은 욕심으로 버티다 무너지고, 남 눈치 보는 사람은 남이 떠들 때마다 흔들립니다. 이건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행이 됩니다. 종목이 내 성격을 교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성격을 교정하지 않으면 종목이 나를 부숩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투자라는 단어가 삶의 훈련으로 바뀝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QLD TQQQ로 큰 부자가 되는 건 더 많은 정보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덜 말하고 덜 반응하고 더 오래 버티고 더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결국 부자가 된 뒤 뒤돌아보면 남는 건 돈이 아니라 내가 바뀐 흔적입니다. 그 흔적이 수행의 완료입니다. 마음이 조용해진 만큼 계좌도 조용히 커져 있었을 뿐입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QLD TQQQ는 당신을 시험할 겁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은 시장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끝났을 때 부자는 결과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 이건 투자였지만 사실은 수행이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